네, 우리 사회 범죄들이 좀 줄어야겠죠. 그렇지만 여전히 이제 특별히 여성들이라든지요, 청소년들이라든지 범죄에 대한 불안감들이 있는데 범죄를 유발하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주거 지역의 물리적 환경이라고 하고요. 최근에 우리 사회적으로 건축 시설의 디자인을 조금만 바꾸기만 해도 범죄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이런 설계 기법이 셉테드라는 거 아닙니까? 들어보신 적은 있으실 텐데요. 디자인을 통한 범죄를 줄이는 이러한 사회적 노력, 오늘 시시각각 토크에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성혜 팀 인터페이스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어느 지역에 이렇게 디자인을 구상을 했더니만 실제 범죄율이 줄고 지역 주민들이 좋아하시더라. 사실은 좀 정말 그럴까 의아하기도 한데요. 셉테드라고 한다고 하죠. 이게 뭔지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셉테드라는 것은요, 환경 설계를 통해서 범죄를 예방하는 그런 건축 설계 기법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건축물이나 도시를 기획하거나 설계하는 단계부터 이런 기법을 적용하면 범죄 예방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이 셉테드 기법은 한 5가지 정도의 원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는 자연적 감시고요. 네. 그리고 영역성 강화, 접근 통제, 그리고 활동성 강화, 그리고 유지 관리. 이렇게 네. 5가지 원칙을 잘 적용했을 때 효과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고요. 제목만 들으면 논문 제목 같아요. 네. 조금만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 네네. 네. 풀어서 얘기를 해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자연적 감시라는 것은 보통 이제 아파트의 놀이터의 경우에 네. 구석에 있는 것보다 아파트 중앙에 설치를 해 놓으면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집을 오가다가 놀이터를 감시할 수 있는 거죠. 인위적으로 안 해도 네. 자연적으로 노출이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네요. 예전에 예. 아파트 설계를 할 때 남은 땅에 놀이터를 그냥 만들었다면 다소 지금은 아예 계획을 할 때 설계 당시부터 중앙에 이제 놀이터를 설계하는 그런 것이 이제 예를 들면 네. 자연적 감시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영역성 강화라는 것이 있는데 사적인 공간과 공공 공간을 이제 명확하게 구분하는 경계를 둬서 네. 내가 보호 공간으로 들어간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좀 잘 인식할 수 있게 네. 함으로써 범죄자가 좀 범죄 심리를 느낄 수 혹은 있도록. 범죄자도 여기는 공공 영역이니까 내가 여기서 이상한 짓을 하면 안 되겠다. 네네. 이런 것도 느낄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영역을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효과적이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는 예. 거고요. 그다음에 접근 통제라는 것은 뭐 아파트의 CCTV나 경비 이렇게 그 입구, 출입구에 대해서 접근을 통제하는 네. 그런 것들을 좀 놓으면 훨씬 좋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활동성 강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성 강화는 커뮤니티 같은 것들을 조성해서 네. 보통 보면 취약 지역 공간이나 혹은 취약 시간대가 있잖아요. 순찰도 돌고 막 그러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역 주민분들이 좀 더 커뮤니티 활동을 강화해서 예. 좀 이런 시간대 활동성을 증가시키면 훨씬 더 이제 그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시민들도 이제 안정감을 많이 느낄 예.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이렇게 이제 그 셉테드를 적용한 건축이나 도시일지라도 이게 유지 관리가 지속적으로 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이 셉테드의 중요한 원칙 중에 유지 관리가 마지막 요소입니다. 예. 보통은 이렇게 셉테드가 건축물을 기획하거나 설계할 때 네. 많이 반영해서 활용을 했지만 요즘은 기존 지역에 이런 셉테드 원칙을 디자인적으로 반영을 해서 뭐 국내적으로 굉장히 좋은 성과가 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네. 셉테드 범죄 예방 건축 설계 기법, 범죄 예방 디자인 뭐 이 정도 얘기하면 큰 무리 없지요. 예, 맞습니다. 5가지 원칙을 처음에 말씀해 주실 때는 딱딱해 보였는데 쭉 얘기를 들으니까 생활 속에 실제로 적용이 되고 있고 효과를 내고 있는 걸라 설명을 쉽게 잘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성혜 대표님이 지금 사업체를 하고 계신 팀 인터페이스라는 이곳은 뭐 특별히 셉테드 디자인을 중점적으로 그러면 하고 계신 곳인가요? 아닙니다. 네. 저희는 이제 셉테드 디자인만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가 아니고요. 네. 보통 이제 민간 기업에서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그
프로젝트 출시를 기획하거나 조사하거나 혹은 전략을 세우고 컨셉을 만들어서 실제 네. 그 제품이 출시될 때까지의 디자인 컨설팅을 한 20년 전부터 네.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이런 디자인 그 디자인 프로세스를 진행할 때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진짜 고객이 무엇인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네. 좀 잘 알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고객분들은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이렇게 표현하거나 네.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디자이너들이 그 고객의 행동을 관찰하거나 예. 네, 그리고 그 문제가 있는 거 말고 음. 전후의 맥락적인 모든 리서치를 통해서 진짜 속마음으로 네. 원하고 있는 게 뭔지를 이제 찾아내서 그걸 제품이나 네. 서비스에 반영하는 그러니까 그런 디자인을 일을 하고 하시는 게 있습니다. 아니라 디자인 컨설팅을 하시는데, 근데 네. 이제 사적 기업의 어떤 공간들이 아니라 지금 셉테드나 이런 것들은 소위 뭐 공공 서비스 영역이라고 한다면서 이런 쪽으로는 그럼 어떻게 좀 인연을 맺으셔서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오랫동안 민간 기업에 네. 디자인 컨설팅을 진행을 하다가 이런 이제 저희는 프로세스가 전문적으로 네. 디자인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어서 이걸 공공 영역에도 적용을 하면 예. 보통 민간 영역에서는 고객 마음에 드는 물건을 팔아서 기업의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거지만 예. 공공기관, 공공 디자인일 경우에는 이제 공공성에 되게 선의의 목적도 있고 네. 해서 저희가 접근을 하게 네. 되었고요. 예. 네, 서울시에서 범죄 예방 디자인이 프로젝트가 발주가 되고 저희가 그 작업을 하게 되면서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디자인이나 건축 일을 하시면서도 굉장히 보람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들이 성과가 나고 앞으로 또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요. 네. 근데 디자인하면 뭐 디자인의 중요성, 상품에서의 디자인의 가치 이런 것들은 뭐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그런 화두가 되지 않았습니까? 브랜드 디자인, 뭐 국가 브랜드 디자인도 얘기하는 상황인데요. 근데 디자인이라고 하는 게 보통 이제 뭐 시각적으로, 감각적으로 해서 상품 판매를 촉진하든지 이런 것들인데 디자인을 사회적 책임과 엮어서 이렇게 논의를 하고 한다. 이게 언제부터 좀 이렇게 시작된 거고 그럴 만한 이유가 좀 있었는지요? 네, 보통 디자인은 저는 이제 디자인을 네. 학부에서 산업 디자인을 전공했는데요. 대학교 1학년 첫 수업 때 교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들은 예술가가 아니라 디자이너다. 네. 디자이너는 많은 고객, 대중을 네. 위해 만족시키는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게 첫 번째 수업이었고요. 큰 꿈을 가진 학생들에게 너희는 예술가가 아니야 이렇게 해서 기죽이시네. 네, 좀 다른 영역입니다. 네네. 네, 그리고 마지막 시간 때 네.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저는 사회 나와서 계속 마음을 담아두고 있었는데요. 졸업해서 디자이너로서 일을 할 때 10분의 1 정도는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를 위해서 일을 해라, 네. 디자인을 해라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디자인은 이제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궁극적인 목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벌써 예전부터 디자인이 사회적 책임을 네.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는 생각했는데 요즘 들어서 이제 인식들이 사실 그동안은 네. 좀 더 보기 아름다운 거 이렇게 시각적인 것에 많이 치우쳤다면 네. 요즘 들어서는 전반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런 의식이나 의미가 더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네, 하시는 일이 즐거우시군요. 디자인, 행복한 디자이너, 행복한 디자인 컨설턴트세요. 자, 이제 오늘 셉테드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자고요. 그러면 이런 범죄 예방 디자인이나 건축 기법이 셉테드가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 사례들이 궁금합니다. 네. 네, 원래 국내에서는 셉테드가 이제 1990년대쯤에 유입이 됐고요. 예. 그리고 처음으로 2005년도쯤에 경기도 부천시의 일반 주택 단지에 네. 그것이 적용이 됐고 그 이후에 이제 광교나 판교 신도시에 다 적용이 됐고요. 네. 은평 뉴타운이나 이런 데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는 사실 서울시에서도 이제 재정비 촉진 사업으로 이제 셉테드를 의무화시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얼마 전에 이렇게 기존 설계하거나 기획하는 네. 그런 도시 이외에도 취약 지역에 범죄 예방 네, 디자인을 적용하는, 적용한 경우가 있었고요. 그래서 보통 청소년의 범죄 예방을 위한 네. 저희가 드림업 프로젝트라든지 염리동의 소금길 프로젝트 그리고 홍은 일동의
그 안심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나 양재 심내숲도 공원으로서 셉테드가 적용된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그렇군요. 있습니다. 서울시 사례는 뭐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전해드리기도 하고 접하기도 하는데 기존의 주택가나 말씀하신 뭐 재개발 이런 과정에서의 지역들을 조금 더 디자인을 적용하는데 그런 것보다 사실 그 초반에 말씀하신 그 도시나 뉴타운 이런 지역을 설계 단계부터 처음에 적용하면 훨씬 더 효율이 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예. 자, 이제 서울시 프로젝트를 저희는 조금 더 관심이 있어서요. 앞서 서울시에서 한 몇 가지 프로젝트 가운데 청소년들을 위한 그 프로젝트가 드리머 프로젝트라고 하셨죠. 이 프로젝트하고 적용된 지역이 어느 곳인지요? 네. 네. 이 적용된 곳은 강서구 가양동에 위치한 공진중학교. 네. 라는 중학교고요. 네. 네, 여기에 이제 저희가 청소년 그 학교 폭력을 막자는 막자는 취지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네. 보통은 그 학교에서 폭력 방지 우리가 이제 집에서도 그렇고 공공 지역 공간에서의 학교에서는 보통은 이제 감시하거나 예. 혹은 처벌하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교육하거나 하는 거에 이제 그렇죠. 좀 집중이 많이 됐는데 저희가 이제 그 서비스 디자인으로서 범죄 예방 디자인을 했을 때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줄 수 있을까? 네.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을 가만히 관찰을 해 보니까 굉장히 정서적으로 힘들고 그리고 이제 그 공간적으로도 되게 놀 게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감시나 처벌이나 교육 이외에 아이들의 자존감을 좀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학교에 대해서 좀 애착심을 가질 수 있는 방법, 네. 그리고 자신의 꿈을 좀 이뤄나갈 수 있도록 좋은 꿈을 만들 수 있는 네. 그런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이제 방향성을 설정하고 저희가 접근을 하게 됐고요. 가장 먼저 이제 그 심리적인 안정감을 위해서 저희가 심리 케어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뭐 드라마, 연기 같은 것들을 하면서 하는 프로그램이나 그림을 그리거나 그리면 독서를 하고 자기가 이제 그 시를 쓰거나 하면서 치료하는 그런 심리 케어 프로그램. 뭐 디자인이나 건축뿐만 아니라 좀 포괄적인 그런 것들이 좀 같이 들어간 거네요. 네, 네네. 그 워낙 디자인이 이제 심리적인 측면과 물리적인 측면을 네. 같이 고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예. 특히 사람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정서적인 측면이나 심리적인 측면을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잘 모르고 있는 필요, 욕구를 좀 꺼집어내려면 사실 심리적인 접근이 네. 필수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진에 보니까 무슨 뭐 암벽 등반하는 저것도 지금 말씀하신 공진 네. 중에 거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학교 공간이 네. 굉장히 그 사각지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좀 문제가 발생할 네. 수 있는 공간을 가만히 보니까 오히려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줘야겠다. 그리고 CCTV가 아니라 감시하는 TV가 아니라 오히려 놀 수 있는 공간을 항상 비춰줬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학생들이 오고 가는 현관에 크게 모니터로 해서 거의 생중계하자. 네. 그런 이제 CCTV의 역발상 이런 생각을 해서 예. 저희가 그 공간에 암벽 등반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스트레스를 네네. 해소하라고 샌드백을 놓고요. 그리고 그 공연 같은 것들 춤 연습 예, 이런 거 예. 할 수 있게 작은 스테이지를 마련해서 거기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그리고 현관에서는 모든 아이들이 지나다니면서 그걸 네. 보고 그래서 셉테드 원칙 중에는 사실 이런 그 자연적 감시도 네. 유도를 하고요. 예. 활동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알겠습니다. 할 수 있는 예. 것 같습니다. 얘기가 너무 재밌는데요. 이러다가 우리가 준비하는 거 이제 반밖에 못 하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확실히 디자이너들이 들어가시니까 벌써 접근 방식이 다르네요. 아이들을 어떻게 통제해서 예를 들면 학교 폭력이 일어나지 않게 할 것인가, CCTV 3개인데 10개 달자 이게 아니라 아이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니네 뭐가 문제니? 뭘 해줄까? 아이들이 즐겁게 하는 이게 참 프로젝트가 참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에서 했던 것이 또 소금길 프로젝트예요. 여기 염리동이라고 그랬죠? 네, 맞습니다. 염리동의 염자가 소금 염자인가? 그래서 소금길이라고 붙은 건가요? 네. 예전에 마포나루에 소금이 들어오면 그 소금을 보관하던 창고가 있다고 해서 염리동이고요. 사실 그 네. 동네에는 이제 그 보관 터도 창고 터도 네. 있습니다.
그 염리동은 저희가 프로젝트 시작할 때 재개발 지정이 된 지 5년 정도 됐는데 네. 아직 시작을 못하고 있었던 네. 그런 단계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물리적인 투자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슬럼화되고. 네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염리동 그 기존에 이렇게 낙후된 관리가 좀 제대로 되지 않은 지역에 어떻게 셉테드를 적용할까라고 했을 때 저희가 좀 그 지역 사람들 그리고 지역적인 특색 같은 것들을 보았고요. 가만히 보니까 그분들이 그 범죄 예방이라고 하면 사실 범죄자들이 와서 내가 여기서 쉽게 범죄를 저질러도 안 잡히겠구나. 그런 환경이 돼야지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는 방법. 네. 그리고 기존의 그 지역 주민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좀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 네. 이런 방향성으로 진행이 됐고 주민들을 보니까 거기 운동하실 데가 없으신 거예요. 네. 그리고 지역이 워낙 그 미로 같은 그런 골목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지역 주민들에게 어느 곳이 가장 무서우시냐라는 걸 여쭤보고 그 스팟들을 연결시켜서 그 길을 조성을 하고요. 네. 그 길을 소금길이라고 하고 그 길에는 운동하고 산책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적용이 됐습니다. 네. 전문 트레이너분도 고용을 해서 그 운동 코스를 아주 세밀하게 네. 개발을 해서 지역 주민들이 열심히 잘 운동할 수 네. 있도록 그렇게 한 거고요.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은 우리 동네도 그런 것 좀 해주면 좋겠다 이런 분들 많겠어요. 또 위급 상황을 알리도록 하는 조치 이거는 어떤 겁니까 또? 네. 네, 그 소금길에는 이제 번호등을 저희가 예. 전신주에 번호등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69개의 번호등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 69개의 전신주는 그 위급한 상황에서 내가 전화를 할 때 내 위치를 알려줄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된 거고요. 그리고 곳곳에 비상벨을 설치해서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6가구 정도가 주민이 자발적으로 내가 지킴이 집이 될 수 있다라고 하셔서 그 지킴이 집에는 카메라와 비상벨 그리고 투광기 이런 것들이 예. 설치가 됐고요. 그렇군요. 소금길의 그 거점으로서의 소금 나루를 만들어서 네. 주민들이 좀 더 커뮤니티 활동을 많이 하실 수 있도록 예.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좋습니다. 예.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더 확산이 돼야겠지만 초기에 이런 프로젝트들을 시범적으로 하셨고요. 얘기만 들어도 굉장히 아주 흥미진진하고 주변의 분들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또 이제 어리석은 어른들은 어린 왕자는 숫자 물어보지 말라 그랬는데 어른들은 그래서 프로젝트 했더니만 실제로 예방 효과가 몇 %나 있었니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네. 그런 효과 좀 얘기해 주세요. 네, 그래서 2013년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네. 조사를 했습니다. 드림업 프로젝트, 공진중학교에 적용했던 드림업 프로젝트는요, 그 학생과 교사의 무질서 인식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각각 7.4%와 3.7%로 낮아졌고요. 네. 그리고 그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애착도가 1.4% 높아졌는데요. 전문가분들이 이 조사 기간 대비 상당히 높은 네. 효과를 봤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소금길 같은 경우에는 염리동 주민들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9.1% 감소를 했고 네. 그리고 동네 애착이 13.8%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현재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가 예. 나왔고 그것 때문에 현재도 서울시에서는 계속해서 네. 이런 범죄 예방 사업을 추가적으로 진행하고 예. 있습니다. 수치화할 수 없는 정서적 행복감 이런 건 아마 훨씬 더 클 거예요. 네, 나타나지 맞습니다. 않아서 그렇죠. 예. 네네. 자, 다만 말씀하셨고 저도 얘기했지만 이런 프로젝트들이 지금은 이제 아주 시범적으로만 되고 있지 광범위하게 도시 전체로 확산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뭐 예산 문제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단계적으로 되겠지만요. 그러면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도시나 지역 한 지역 전체를 하지 않고 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런 좀 아이디어 개념을 좀 적용해서 일상생활에서 이런 걸 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이런 궁금증이 듭니다. 네. 물론 이제 당연히 있고요. 사실 범죄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공동체 의식이 높으면 범죄 유발을 좀 막을 수 있는데요. 그 가장 중요한 건 주민들한테 관심 갖고 내가 동네에 관심을 갖는 거죠. 근데 가장 예를 들면 쓰레기들이 방치돼 있다거나 이렇게 관리가 안 되고 있으면
관리가 안 되는 동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범죄자가 여기서는 마음 놓고 내가 범죄를 저질러도 된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네. 하기 때문에 주변을 좀 깨끗하게 관리해 주시는 것도 사실 이런 범죄 예방에 속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차폐 공간 같은 예. 것을 좀 되도록 만들지 않고 좀 오픈시키거나 하는 공간들을 좀 잘 만들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경찰관 분들하고 이제 인터뷰를 많이 예. 했는데 그분들 말씀이 좀 사고가 나면 왜 문단속을 안 했냐라고 물어보면 내가 맨날 하다가 그날만 안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대요. 네. 그래서 사실 범죄 예방에서는 이렇게 그 매일 좀 귀찮으시더라도 문단속을 좀 잘 예. 하신다거나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내가 위급한 상황을 받았을 때 뭐 비상벨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시는 것도 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범죄 예방 디자인 건축 기법 셉테드 얘기했는데요. 아주 흥미롭고 재미있게 말씀을 해 주셔서 시간이 훌쩍 가버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더 확산될 수 있도록 뭐 여러분들이 노력을 좀 하셔야 될 텐데요. 뭐 앞으로 계획이나 우리 사회가 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무리 말씀 좀 해주십시오. 아, 네. 셉테드는 사실 이제 90년도에 미국에서 그다음에 70년대에 영국에서는 인증 사업까지 발전이 됐는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미국 사례 중에서 공원이 되게 우범지대였는데 그 영화관을 만들어준다거나 네. 야외 그리고 운동 프로그램을 좀 운영해서 지역 주민들이 운동을 많이 할 수 있게 한다거나 네. 해서 굉장히 많이 효과를 봤다는 사례를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환경이나 시설을 깨끗이 하는 것도 굉장히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주민분들하고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떤 서비스가 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기획할 때 그냥 요즘 흔히 말하는 그냥 책상에서 기획하는 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예. 주민분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좀 노출하는 그런 과정이 되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 우리나라 특히 국가 정부 서비스들 너무나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많지만 실제 사용하는 주민분들은 그게 어디에 있는지 네.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전달하는 게 좋을지 좀 고민하시고. 세밀하게 네. 네, 세밀하게 고민하면서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런 일들이 좀 더 확산되기를. 예, 오늘 시시각각 토크에서 범죄 예방 디자인 셉테드를 알아봤는데요. 굉장히 내용이 흥미로웠고요. 셉테드라는 게 무엇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할 수 있게 긍정적으로 힘을 풀어주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 생각을 했어요. 오늘 이성의 팀 인터페이스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